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이 상황,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히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또 이런 시국에 괜히 집회나 모임을 가져서 바이러스 전파에 큰 영향이나 주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화날 때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가 누적되셨을 텐데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속함이 중요했던 대응 초기 단계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서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의사 집단과 전문가 집단에서 주장함에도 이를 경제 문제를 핑계로 시행하기 주저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신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다른 희생양만 찾아 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선을 대변하듯 29일 조선일보에서 올라온 한 칼럼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의사 기독교, 희생양 만들기는 멈추고 코로나와 싸우라이고 필자는 철학 에세이스트인 노정태 씨입니다. 르네 지라르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칼럼은 미국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의 단편소설 옥수수밭의 아이들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1976년 미국에서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자동차 대륙횡단 중에 생긴 일을 다룬 것으로, 이들 부부의 차 앞에 갑자기 목에 칼로 그어진 상처로 인해 죽어간 청년이 나타났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인근의 한 도시로 향한 부부는 12년 전인 1964년의 어느 날에 리처드 니건이라는 18살 소년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옥수수가 죽어가고 있으므로 속죄의 제물로 인신공양을 해야 한다는 종교적 광신에 빠져 19세 이상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양을 만들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소설로 그려낸 것인데요. 여기서 필자는 프랑스가 나온 인문학의 거장 르네 지라르가 드러낸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는 사람이 모여 사는 만큼 서로 모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에는 서로를 향한 폭력도 예외가 아닌지라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해 때론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나 재난으로 인해 공동체가 충격에 빠져 방향을 잃기도 한다면 자칫하면 서로를 탓하며 자멸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기된 원시적 해법이 바로 희생양인 것입니다. 주로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자, 배제된 자, 약자가 주로 희생양으로 지목되는데, 이들 희생양에게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폭력이 결정되고 서로를 향하던 돌과 주먹이 오직 희생양 하나로만 쏠리게 되면 공동체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인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퍼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정태 씨는 이러한 사례로 이미 중세 유럽 때부터 만연해 있었던 유대인 혐오라던가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 일은 지금도 거의 모든 조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지라르가 희생양을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폭력과 광기를 직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성스러운 존재로 떠받든다고 한 말까지 소개하며, 결국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숭배와 혐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약한 대상을 골라 그 대상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정태 씨는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생양 만들기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합니다. 언제는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고
배지 나눠주고 인증샷 챌린지를 하더니 코로나 유행이 끝난 상황이 아닌데도 의사들을 적폐로 몰아가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 지금 정부는 그야말로 희생양 만들기 미쳐있다는 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의 행태 역시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그들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비호감이라는 이유가 정부의 희생양 만들기를 통한 책임 면피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온갖 할인 쿠폰을 뿌리며 외출과 소비를 부추긴 원죄는 분명 정부에 있으며 감염의 위험을 늘린 것은 광화문 집회나 해운대 해수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노정태 씨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희생양으로 불만을 잠재우는 원시 부족 국가가 되었을까라고 한탄하며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한 희생양 만들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정태 씨는 여기서 더 나가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향한 청와대와 정부의 끝없는 찬양과 칭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례 때문에 불안하다고 표현하며 저들의 숭배는 공짜가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거스르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순식간에 양념을 띄얹고 조리돌림하겠다는 협박이 깔려 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청와대에 모여 앉은 옥수수밭의 아이들이 버리는 광기 속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골마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라르가 이런 이론을 제기한 것은 우리가 예술하는 희생양을 통해 희생양 메커니즘의 폭력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추방하며 얻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포용하고 품어내는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담아낸 칼럼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병폐를 제대로 꼬집은 칼럼이란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노정태 씨는 마녀 사냥을 멈추고 과학의 힘으로 질병과 맞서야 할 때다. 합리적 이성과 믿음과 신뢰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자신의 칼럼을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정태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청와대에 모여앉은 옥수수밭의 아이들에게 과연 이런 목소리가 들릴까요? 그들은 오늘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